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굳이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언젠가는 찾아올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아울러서는 2월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는 조정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장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바닥권에서 떠오르는 태양, 빅히트에 대해서도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그 대단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번 조정은 일단은 1월 11일이죠.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해드리는데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거래량이 9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거래 상투와 함께 조정이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고, 월봉상 보시게 되면 이제 2월 달에는 음봉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파동의 출발점을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 출발했다고 보면은 코로나 저점 이후에 랠리를 진행을 하다가 작년 9월과 10월 달 2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11월서부터 이제 11월과 12월, 1월까지 강세를 보이는데 3개월 동안 크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반락 정도로 해석해야지 우리가 과다하게 우리가 비관적인 어떤 시각을 굳이 여기 개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음봉이 나오고 3월에는 이제 3월에 아주 강한 강세라기보다는 3월 달에는 이제 바닥을 잡는 정도, 월봉상 보게 되면 이제 작은 양봉 정도가 나온다면 4월 이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강력한 랠리가 예상이 되는데 4월 이후의 랠리, 4월, 5월, 한 6월까지의 랠리는 지난 이제 11월서부터 랠리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쉬운 것은 당 연구소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반기가 되겠죠. 아마 한 7월 정도서부터는 급락이 오는데 대단한 어떤 위기가 올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빅히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 난세의 영웅이 탄생된다고 하는데 방탄소년단이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빅히트에 대해서 한 두 번째, 오늘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처음 방송한 내용을 이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기존의 K-팝과 캐파도 틀리고 또 관점도 많이 틀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물론 이제 훌륭한 기업들인데 이거는 국내용이죠. 국내에서 아시아용이고 사실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 팝의 본토가 되겠죠. 거기서는 사실 상업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없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방탄소년단이죠. BTS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 자체가 틀리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도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위버스라는 이제 플랫폼이죠.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재평가 혹은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바닥권에서 도약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한 또 에너지를 주가가 이제 바닥권이라는 것은 이제 못 갔다는 것이죠. 소외받았던 것이고 그동안 이제 매도 압박에 계속해서 시달렸던 건데 이 하락이라는 게 여러분들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락이라는 것은 하락 과정 속에서 이제 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성을 갖췄어요. 내성을 갖췄기 때문에 내성을 갖췄다는 것도 매도세의 상당 부분 소멸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성을 갖춘 상태에서 도약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더라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주도주 논리 이제 근거해서 본다고 봐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지금 시장의 어떤 다양한 역학관계를 고려했을 때 지금 빅히트가 바닥에서 도약하는 것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짜여진 드라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호재성 재료가 나오고 또 이제 보고서들도 이제 나오면서 다소 좀 버블이 개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 당연히 내일 이후서부터 이제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조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을 제가 2000년대 중반이죠. 대략적으로 한 2005년도서부터 2005년, 6년, 7년까지 당시에는 이제 중국 관련주였죠. 중국이 사회주의 빗장을 풀면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소재 산업재죠. 조선, 철강, 기계, 화학 이런 것들을 다 사실 다 빨아먹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관련주도 우리나라 같은 이제 중간재를 생산해서 중국에 팔면은 중국에 이제 수출하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립하고 가공해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여하튼 간에 중국 관련주들 소재 산업재가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바닥서부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좀 돌파하고 기본적으로 1000% 이상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두산중공업은 제가 이제 소재 산업재 중에서 대표 종목으로 이제 많이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번호를 매겨놨죠. 1번과 3번과 5번인데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이제 파동이로입니다.
이 파동 이론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파동과 비율, 그리고 시간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 그 중에 이제 파동을 의미하는 거죠. 파동은 상승 3파,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이제 구성된다는데, 상승 5파가 이제 번호를 매기면 상승 충격 1파, 상승하는 파워, 그 다음에 조정 2파, 그리고 상승 충격 3파, 조정 4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상승 충격 5파가 나오고요. 하락 파동은 A파, B파, C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하락 파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은 1파동은 어째요? 지금 기간을 이제 오래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장기간에 올라가죠.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조정 2파동 조정받고 3파동은 어떻습니까? 1파동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 내 단기간적으로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저 조정을 또 짧게 받아요. 4파동 조정이.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조정 2파동, 지금 월봉상 지금 지수 혹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파동을 본다면, 지수로 보죠. 코스피로 본다면, 작년 이제 그 9월과 10월이 조정 2파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월, 12월, 1월까지 올라갔던 파동이 상승 중 3파동이고, 요번에 조정받는 파동은 조정 4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조정 4파동은 일반적으로 조정 2파동에 비해서는 짧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2파동이 이제 작년 9월과 10월 2개월에 걸쳐서 받았다면, 이번 조정 4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1개월이었죠. 2월달 조정이죠. 2월달에 음봉이 하나 나오고 3월서부터 이제 그 강세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지금 두산중공 그림을 보시면 5파동이 어때요? 지금 이제 제가 그 화살표 표시를 해서 좀 가린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1파동이나 3파동에 비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마지막 피날레가 가장 아름답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제가 강조해 오는데요. 지금 장세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유동성 버블 장세예요. 왜 버블이냐? 버블이라는 게 이제 거품이죠. 왜냐하면 실물 경제와 자산, 주식시장하고 괴리가 워낙 크죠.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주식시장이 이제 그 과다하게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유동성 버블 장세. 그 버블 장세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버블 장세를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구분해 보는 거죠. 버블의 절정기라고 부르죠. 버블의 절정기. 버블 장세 속에서도 버블의 절정기인데, 거기서 또 세분화한다면 우리가 초기, 중기, 후기가 있을 때죠. 지금 초기는 넘어갔어요. 그게 지난 이제 그 11월, 12월, 1월까지 올라갔던 장세가 이제 버블의 절정기 초입 단계고, 초입 단계에서 중기 단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제 논리대로 3월서부터 이제 그 랠리가 전개된다면, 버블 절정기의 말기죠. 후기 장세라고 부르는데, 그 후기가 가장 화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3월서부터 강세로 전환된다면, 지난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11월과 12월, 1월달까지 올라간 상승의 각도보다 단기간 내에 굉장히 가파르게, 삼성전자가 우리가 올라갈 때 아시죠? 뭐 장중에 뭐 8%까지 올라가고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마치 개별주처럼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최고였던 그 상투, 대상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저희 같은 그 논리 같은 경우는 수정 보완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 나중에 또 이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뭐 3월 달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면 또 우리가 좀 파동을 연장하거나, 또 의외로 또 2월 조정이 짧아지면 또 새로운 또 어떤 패턴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요번에 최고 상투는 전 종목이 다 올라요. 사실 그 삼성전자가 오르는 환경 속에서 카카오가 오르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카카오가 오르는 상태에서는, 카카오 오르는 환경 속에서는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도 가능했는데, 시세 말기, 대상투에 접근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동시에 다 올라갑니다. 그게 말기 증상이에요. 하루가 아니죠. 하루가 아니라 최소한 이틀에서 3일, 4일까지 그렇게 올라가고 거래가 터지고 장세가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사실 뭐 금리를 통해서 뭐 인플레이션, 요즘에 그 장단기 국부채가 이제 많이 꿈틀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사실 그 인플레이션 압박을 실제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마트에 이제 쫓아가다 보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비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투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한번 경험을 해봤죠. 삼성전자 거래가 9천만 주 돌 때, 저희는 이제 1월 11일과 12일 날, 뭐 삼성전자, 현대차 등 30%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회원분들이 저한테 가끔가다 문자도 오고 그러는데, 그때 다 팔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한계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방송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제가 2019년도 1월서부터 좀 조금 줄여서,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정도 차트가 되겠는데요. 자, 파동의 출발점은 이제 1파동의 출발점이죠. 코로나 저점서부터 상승 충격 1파동. 완만하게 오르죠. 봉 차트도 길이가 굉장히 짧죠. 그 다음에 조정 2파동 위에
상승 충격 3파인데 상승 충격 3파에서 역살고점 돌파합니다. 제가 당시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1파동, 3파동, 5파동이 상승 충격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이러면 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하튼 간에 상승 충격 3파가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삼성전자가 역살고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회원분들 잘 아시겠지만 9월 초서부터죠. 9월 초서부터 삼성전자 비중을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였죠.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현대차 비중을 압도적으로 많이 올렸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잘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번 1월 11일 날 이제 9천만 주 거래 상투가 터졌고 조종 4파, 지금 조종받는 건 조종 4파인데 조종 4파는 짧아요. 깊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이미 그 관성이 지배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시장이 무의식적이든 뭐 의식적이든 저가 매수 기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잠시 후에 우리가 삼성전자 보통 주기도 보도록 하겠지만 대략 살짝 8만원 정도가 깨질 수 있겠지만 8만원 정도라면 우리가 이제는 사 들어가야 돼요. 다 팔면 안 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 해서 다 팔면은 다 팔고 나면 여러분들 다시 매수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팔고 나서 돈을 갖고 기다리지가 않죠. 우리는 또 다른 종목 가갖고 그게 또 올라가면 다행인데 확 물려버리게 되면 삼성전자를 다시 재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5파동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분기죠. 2분기니까 이제 4, 5, 6월이 되겠죠. 그때는 상상을 초월한 강력한 어떤 랠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안타깝게도 6월 말이나 7월 정도 그때가 되게 되면은 대상투와 함께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어떤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래량 그 9천만 주 상투 한번 점검해드렸고 월봉상 2월에는 음봉 그리고 3월서부터 3월 달에는 이제 그 작은 양봉 정도 제 생각대로 제 논리대로 하면 이제 4월, 5월, 6월 달이 굉장히 강력한 마지막 파동. 그때는 지수가 뭐 100포인트 이상 오르는 건 기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동시에 오른 장이다. 원래 주가가 대바닥을 칠 때는요. 순차적으로 빠지다 막판 투매가 나올 때는 전 종목이 다 같이 빠집니다. 그러면 매도의 극점이죠. 우리가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도 전 종목이 같이 오르는 장세가 만약에 한 3, 4일 정도 이상 이어진다면 그게 바잉 클라이막스입니다. 바잉 클라이막스. 거기 그 구간에서 절대 상투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그림은 SM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죠. 이수만 회장께서 이제 또 대표로 계시는데 이게 지금 연봉이에요. 연봉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SM의 연봉하고 지금 그 빅히트의 일봉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이에요. 보시면은 SM 같은 경우도 상장 초기에 많이 올랐어요. 연중에 이제 29,000까지 갔다가 크게 밀렸죠. 그리고 수년간 횡보하다가 최저점이 770원이었어요. 29,000원에서 770원까지 빠졌다가 그때 이후서부터 그러니까 2009년도거든요. 2009년도서부터 올라갔는데 2009년도는 제가 그 자료를 그때 그 SM의 최고의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죠? 뭐 소녀시대가 아니었나요? 소녀시대라든가 하여튼 등등이 그러니까 보통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보면은 그룹이 뭐 팀이 한 두세 팀 정도가 아주 성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부가가치를 이제 몰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2009년도서부터 3년 4년 동안 주가가 급등하죠. 770원에서 7만 1,000원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10,000%에 10,000%.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저점하고 지금 2009년도에 저점하고 지금 빅히트의 지금 현재 부근하고 저는 파동상 혹은 사이클상 제가 이제 생로병사 과정을 많이 말씀드리죠. 빅히트가 지금 상장 초기에 사실 고평가 논란은 있었어요. 그래서 35만원 찍고 많이 빠졌는데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내성을 확보한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체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뭐 난세 영웅이 탄생되는 건가요? 영웅이 난세 탄생하는 건가요? 여하튼간에 뭐 이연령 비연령인데 마치 제가 보기에는 빅히트를 위한 장세가 아닌가. 뭐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한다면 뭐 그런 생각도 제가 좀 들고 있거든요. 자, 오늘자 이베스트증권 1월 28일자 보고서입니다. 위버스 제가 위버스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어떤 또 회원분께서는 제 문자에다가 송 대표님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베스트증권에서 좀 컨닝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위버스의 위대함이죠. 플랫폼 기업. 막연하게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시각에서 주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버스라는 글로벌 유일의 독보적인 어떤 플랫폼 기준으로 플랫폼의 시각으로 주가를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주가가 좀 강세 기질을 보이는데 다소의 어떤 거품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무리하게 또 자존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 적당히 조정받으면 사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그 네이버, 그럼 YG 플러스라고 하죠. 이것도 네이버의 YG 플러스, 이게 두 개 다 이제 그 사실 플랫폼인데, 이거를 빅히트 중심으로 이제 재편된다고 보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버와 YG 플러스와 네이버, 그리고 YG 플러스 커뮤니티 플랫폼 관련 투자를 공시했고, 관련 두 이벤트 모두 국내외 유일한 글로벌 팬 플랫폼이라는 거죠, 위버스. 그래서 밸류를 이제 레드업 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네이버와 협업해서 양사 위버스와 그 다음에 그 네이버의 그 브이라이브죠. 네이버의 플랫폼은 이제 브이라이브죠. 브이라이브의 사용자 컨텐츠 서비스 등을 통합한 새로운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거죠. 그리고 이제 YG 같은 거, YG 플러스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팬덤들을 통해서 하여튼 그 YG 플러스에 대한 빅히트 투자권 역시도 이제 같은 우리가 연장선상으로 뭐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아주 그 보고서는 심플하고 굉장히 잘 제 마음에 쏙 드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빅히트죠. 지금 이제 화살표 표시된 지역이 제가 이제 기술적인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차트가 맞다 안 맞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의미가 전혀 없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차트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열거내고에 불과한 거죠. 차트를 우리가 분석하는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의 흐름과 수급의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하는 거죠. 차트를 통해서 수급의 흐름, 이게 지금 매도 우위냐 매수 우위냐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수급의 크기는 여러분께서 이거는 훈련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이거는 거래량으로 이제 많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텐데 여하튼간에 갭상승이 나왔죠. 갭이라는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목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뭐 4차선으로 해서 갑자기 차가 꽉 막혀요. 뭐냐면 뭐 사고가 났다거나 공사고에 걸려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면 어때요? 차가 꽉 막혀버리죠. 그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에요. 이 돌파 갭이라는 게. 그런 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가 그 어제 그제가 되려나요? 하여튼 그 다음날 우리가 마이너스권에서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렸나요? 공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격적으로 사라는 것은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사라, 뭐 추격 매수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런 표현까지 써서 저희가 또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이거 같은 간에 다소 좀 내일 조정이 뭐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따라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좀 물린다면, 돈 많으면 물린다면 뭐 사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21선을 이제 재료선이라고 그러고 21선을 재료선이라고 그다음에 61선을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120선은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맨 아래 보라색이 이제 120선이에요. 경기선까지 빨리 하락할 가능성이 좀 낮고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빨간색이 61선입니다. 61선이 수급선인데요. 수급선이 깨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낮죠. 그런데 수급선의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간을 감안한다면 8만원 정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 8만원 정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8만원 정도 전후가 되면은 좀 물린다 생각하고 다시 물량을 좀 모아나가는 뭐 그런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2월 조정을 감안해서 3월 이후를 대비한 선침의 관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일부 매도한 분이라면 잘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매도를 못한 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뭐 물량을 뭐 뺏길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방송은 요 정도고요. 저희 그 현대투자 VIP 모집표 관련해서는요. 하여튼 그 금액은 이제 금액하고 기간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은 그렇고 정보 내용도 다음과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저희가 무조건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가 아니라 논리죠, 논리. 저희가 이제 그 논리를 이제 많이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하나 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다면은 그 계속해서 저희 그 논리, 상승 논리, 뭐 맞건 틀리건 간에 그 논리를 들으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좀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아래가 이제 저희 그 140으로 시작하는 게 저희 그 법인 계좌고요. 아래 번호가 또 제 전화번호인데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로 조남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내일 이제 그 장 시작 전에 이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인사 말씀드리고 장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자 내용인데 제가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장세인데 힘내시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